자, 우리 이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 2장입니다. 우리 기본서 교재 1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뭐가 규정되어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응용해서 묻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내용만 묻기 때문에 자, 그거 밑줄 잘 치세요. 자, 먼저 시험 시행 기관.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은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을 발급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시험 본 사람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에서 응시하시는 분은 경기도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로 이제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도별로 보면 또 시험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하는데 이것만 좀 체크하세요.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할 때는 시무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시행기관장 그래요. 자, 시험시행기관장. 그러면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 이 둘을 묶어서 시험시행기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해요. 어디에다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위탁하는데 현재 준정부기관인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있잖아요. 여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제 참고로 이렇게 하죠. 단지 이제 여기에 대학 있잖아요. 대학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조금 조심하세요.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그런데 이제 공기업 중정부기관 협회하고 대학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교육 파트에는 대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과 교육 파트를 조금 구분해서 이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응시 자격입니다. 자, 응시 자격은 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시험 응시는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법에. 자, 그래서 연령, 학력, 지역 이런 거 다 제한 없고 외국인도 응시 가능해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런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결격사유 나중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또 이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 하고 싶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은 안 돼 하고 배제하는 게 결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시험 자체는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시험 봐서 합격을 하더라도 이제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응시 불가 사유는 뭐냐면 본인이 잘못해서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말하자면 뭐예요? 반성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을 하는데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럼 몇 년? 3년 지나야 돼. 3년. 그 다음 부정행위자. 자, 컨닝하다 걸렸어요. 그럼 그 시험 무효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해도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5년이 지나야 돼요. 5년. 컨닝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컨닝할 생각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여기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자 5년. 이거 두 개 외우세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자 5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정행위자는요, 시험시행기관장이 지체 없이 다른 시험시행관장에게 통보한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 뭐 그렇게 잘 출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시험 보다가 걸렸어. 자, 5년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서울에서 시험 응시하면 날 알아볼까 봐 부산에 내려가서 봐야지. 자, 이럴까 봐 서울시장이 부산시장한테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오면 쫓아내라. 일종의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 자, 뭐냐면, 자,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격이 취소되면 이 사람 결격 사유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결격 사유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결격이 되냐면 3년간 결격이 돼요. 자, 그럼 아까 우리 결격 사유자도 시험 응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결격 사유 중에 이 사람만 시험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면서 시험 응시도 못한다는 거. 이거 딱 하나 기억하셔야 돼. 자, 결격 사유 파트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 자격이 어때요? 정지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결격 사유자는 아닙니다. 결격 사유자. 단지 시험만 못 봐요. 5년간. 그러면 이 사람, 자,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다. 뭐, 누구? 보조원. 그렇죠? 보조원으로 취직해서 일할 수 있나요?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결격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결격도 된다는 거, 이거 좀 주시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기. 이제 이런 건 간단해요. 자, 간단하니까 체크합시다. 원래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3번도 보는데 현재 한 번밖에 안 보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다만 뭐든지 시험은 이런 단서가 나와요. 단서. 자, 시험 시행 기관 장입니다.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시국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막 번져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안 될 때 올해 시험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예전에 혹시 수능 기억나세요? 저기 포항지구에 지진이 나가지고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 천재지변이랄지 전쟁이 났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보러 못 가잖아요. 예. 그랬을 때 시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시험이 한번 나오고요.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시험에 대해서는요, 누가 결정하느냐? 시험 시행 기관장 이러면 돼요. 예, 시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 그리고 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야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험 면제, 이건 잘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할 게 1차 합격자, 여기 이거. 다음 회,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에 하나요? 면제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정책시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 공인중개사 파트에. 그러면,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시무위원회를 둔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간단하게 공인중개사 정책시무위원회. 말이 기니까 그냥 우리가 시무위원회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자, 이거 4가지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시무위원회 심의사항이 뭐예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것. 자, 자격 취득 체크.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거. 그 다음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거.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렇게 4가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외우세요. 손자 보유. 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손자 보유. 그러니까 손자를 어떻게 보유할 건지 논의하는 데가 뭐다? 예, 시무위원회다.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났어요. 그럼 이 심의사항 4개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걸 정할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시도지사가 아까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해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하라만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 4개 중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거 하나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 이거에 대해서만 결정을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시험 여러 번 났어요. 또 이걸 집어넣어서 따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따라야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 자, 살펴봅니다. 자, 먼저 위원장 1명을 자, 이거 체크.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무위원회가 뭐예요? 네. 손자를 어떻게 보유할 건지 세븐일레븐에 모여서 논의한다. 이러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제외가 아니라 1명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에서 모여서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음료수 한 병 마시면서 심의하는 곳이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거 알아두세요. 자,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이 됩니다. 국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이거 조심하세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각 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 4급 이상, 뭐 변호사, 회계사, 또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뭐 또 이런 각종 이런 업체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건 몰라도 돼.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답을 해요. 자, 우리가 밑줄 친 걸 잘 알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 하느라 힘 빼지 마세요. 혹시 다른 모의고사 이렇게 막 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본 걸 가지고 이건 뭐예요?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제 말 들으세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기본을 충실히 하세요. 그러면 시간 절약하고 수고로움도 덜어요. 제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이건 몰라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사람들 뽑구나 이러면 돼요. 예. 그 다음, 자, 여기 보시죠. 그럼 이제 이 위원들인데 아까 공무원,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도 위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같은 데는 임기가 없어요. 왜? 공무원 하면서 들어가면 되니까. 뭐 또 따로 뭐 또 수당 월급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임기는 얼마냐? 2년인데, 자, 그러면 이거. 자녀 보궐위원 있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는 그 남은 기간 한잖아요. 똑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한다. 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운영은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것도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뭐든지 우리 모임 같은 거 만들잖아요. 회장이 알아서 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이 대표하고요. 업무를 총괄하고요. 자, 이것만 알아두세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보통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 하잖아요.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예,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왜냐하면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고 의장도 되고 그 다음에 회의 개최할 때 알려줘야죠. 언제 회의 있다고. 자, 근데 이것도 숫자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거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냥 7일 전까지 이렇게 통보해 준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든지 회의는요, 똑같아요. 국회도 마찬가지.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이런 것은 어떤 의결 정도에서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간사 한 명을 두게 돼 있어요. 이제 실무자 있잖아요. 실무자. 그러면 이제 누가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그냥 나머지는 읽어 한번 보시나요? 네. 자, 그 다음. 위원회 제적 회피인데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등장했어요. 이런 말 뜻이 뭐냐인데 참고로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이 개념만 하면 돼. 자, 제적이란 말은 뭐예요? 자, 제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배제. 야, 너는 위원회 빠져. 이렇게 하는 걸. 왜 그럴까?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는데 이런 경우는 뺀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는 참석하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히 이거 하나만 보세요.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에 따른 해당 안건의 당사자. 그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 자신이야. 그러면 자기 사건을 자기가 힘의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넌 빠져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 정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빠져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냐, 이제 깊이인데, 그럼 이 깊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데, 보통 이런 말은 우리 재판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재판을 봤는데, 판 딱 보니까, 바로 옆집 사람이야. 그런데 일주일 전에 그 사람하고 대통 한 판 붙었어.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그 판사한테 재판 받을 때, 이 판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어때요? 판결 내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싫은데? 나 다른 사람한테 재판받고 싶어요. 그 사람 바꿔주세요. 그게 깊이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 안건의 당사자가 이 사람은 빼주세요. 그게 깊이. 그 다음, 자, 이거
이제 위원 본인이 자,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제적 사유에 해당하면 어때요? 회의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빠질래요. 회피. 회피란 말은 피한다. 위원 스스로 나 빠질래요? 하는 게 회피. 그런 경우 있잖아요. 판사가 자기 아들을 재판해야 돼. 차마 해요? 못해요? 자기 아들한테 징역 10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어요? 못해. 그래서 나는 이 재판 내가 참아 못하겠어요. 저 빠질래요. 그걸 회피. 스스로 피한다. 회피. 이 뜻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위원이 제적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알아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빠지지 않고 나 기어이 참가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국장이 야, 너 위원회에서 잘라버리는 거야. 했죠. 위촉을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위촉을 해지. 야, 너 안 돼. 잘라버리는 걸 해촉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출제위원. 자, 이건 알아두셔야 돼. 자, 시험 출제위원은요.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데 한마디로 대학 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알아두세요. 누가 임명 위촉하나요? 시험 시행. 이거 국토부 장관 그래. 조심해. 또는 시무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시험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시험 시행기관장 그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출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 시행기관장 이러면 돼요. 그 다음, 자, 문제 일으킨 사람은 몇 년간 시험 출제 못하냐? 5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개판으로 해서 엉망이다. 또는 몰래 유출시켜서 팔아먹었다더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5년간 못하게. 근데 출제자 지네들은 절대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요. 왜? 지네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단지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자. 그 다음에 시험 실시입니다. 이것은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합니다. 근데 우리 2월 말일 하는 게 아니라 12월 말에 미리 다 해요. 보통 다음 년도에 있을 각종 자격시험이랄지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12월 말에 일괄적으로 다 공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실제 확정 공고는 언제나 시험 시행이 90일 전.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보니까 보통 7월 달에 공지가 이제 확정 공고가 나와요. 근데 이때 나온 거 그대로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이런 거 따로 안 보셔도 돼. 자, 그런데 응시수수료 이건 좀 참고하세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번 나와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응시수수료 원서 접수할 때 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내요? 28,000원 이렇게 내는데 자, 원서 접수할 때 응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데 자, 이때 응시수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납부하나요? 자, 여기 이것 세 개. 아까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의사, 예외로 국토부 장관, 그리고 지금 어디다?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니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낸다 이러면 돼요. 자,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때 지자체는 뭐냐? 시도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 접수할 때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도지사가 하지 않죠. 또 국장이 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 이러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응시수수료는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라고 하는 수수료 지금 우리가 28,000원 이렇게 냅니다. 혹시 이제 이것도 1차, 2차 나눠져 있긴 해요. 네. 자, 근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응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원칙대로. 그리고 만약 국장이 한다 그러면 국장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응시수수료 반환 돌려받는 건데 자, 수수료를 과오나 더 냈어. 그러면 이제 더 낸 것 전액 돌려받는다. 그 다음 시험 시행기간에 귀책 사유로 시험 못 봤어. 그러니까 시험지가 부족하게 인쇄돼가지고 나 못 봤어. 그러면 전체 자, 이것도 전부 다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없죠. 이거 3개 정도만 좀 주의하세요. 자,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했다. 자, 조금 올릴게요, 이거. 자, 올려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자, 이거 시험 안 볼래요. 접수했다. 그럼 이때는 100% 다 돌려준다 그 얘기예요. 이때는 전부 100 전부. 그런데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네. 그러니까 이 마감일 이날로부터 며칠? 예, 7일, 7일. 나 이때 시험 안 볼래요. 그럼 이때는 얼마? 예, 60%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60%. 그 다음 이후, 그러니까 이후. 이 날짜 이후에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입니다. 자, 이게 시험 보기 10일 전. 이때는 얼마? 50% 이렇게 돌려받는다 이건데, 자,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지네들이 돌려주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돌려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냅니다. 예.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100%, 60%, 50%.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수수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고요. 그다음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1차는 이제 절대평가, 그러니까 평균 60 넘으면 합격이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은 절대예요. 그래서 지금 2차도 평균 60. 그런데 이제 예외로 이렇게 상대평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로 이렇게 상대평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만일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다. 자, 올해는 2만 명만 뽑을래요. 그럼 2만 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 얘기. 네, 그런 얘기고요. 또 올해는 적어도 10,000명은 꼭 뽑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럼 일단 평균 60 넘잖아요. 그럼 그 60 넘는 사람이 2만 명 나왔다. 일단 다 합격이에요. 일단 60 넘으면. 근데 최소 10,000명 뽑겠다는데 60을 넘는 사람이 만일 한 7,000명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3,000명을 추가로 뽑겠다. 그때 이 추가로 뽑는 것은 60이 안 넘었다 하더라도 성적 순으로 59점, 58점 이걸 잘라서 3,000명을 더 추가로 충원하겠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상대평가인데, 자,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공고입니다. 자, 합격자 공고인데, 자, 시험 시행 기간. 자, 이것도 시험 합격자니까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보고 한 달 후에 발표해요. 발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후에 발표. 그 다음,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거는 좀,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해 주잖아요. 그럼 그 자격증 누가? 시도지사. 자, 아까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이거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요, 합격자 발표를 딱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그 다음에 도청, 이런 식으로 도청 사무소 찾아가서, 또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넓게 분산됐으니까 각 시청마다 이걸 또 발급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찾아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자격증 재교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실 개업하잖아요. 그럼 이 자격증 원본을 사무실에 걸어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됐어. 뭐 물에 젖어가지고 잉크가 번져가 모르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재발급 받는데, 자, 누구 찾아가냐? 교부한 시도지사 찾아간다는 거. 자, 내가 서울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했어. 그럼 서울시장 직인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경기도 수원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분실했어요. 그럼 경기도지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자격증을 받았더니 서울특별시장 찾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 찾아간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누구다? 교부한 시도지사 이러면 돼요.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물론 공짜가 아니죠. 재발급 수수료 내야 되죠. 근데 이거 똑같아요. 아까 응시 수수료와 똑같아. 원칙은 시도지사니까 시도져요. 그리고 만약 국장이 발급한다? 국장이 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위탁했다 그러면 산업인력공단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이런 다 시도지사니까 거기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거. 자, 양도란 말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는 거 얘기해요. 팔아먹는다 이건데 뭐 그런 거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여는 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양수대여 받는 거. 양도대여를 하면 누군가 양수대여 받겠죠. 자, 둘 다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양도대여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대여하면 그 자격 반드시 취소가 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벌까지 부과돼요. 그리고 또 양수대여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양수대여 받은 사람도 1년이야. 자, 양수대여 받은 사람은 양수대여 받았다고 해서 자격을 내가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격 취소란 말은 없어요. 양도 대여한 사람만 취소. 그냥 이 사람은 형벌만. 그리고요, 이렇게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두 사람 다. 자, 이 두 사람 다 신고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포상금 줍니다. 자, 이 포상금 나중에 뒤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신고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단속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 이제 사칭하지 마시오. 이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없으면서 자격증 있는 것처럼 사칭하는 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임내해도 안 되고 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걸리면 1년 1천입니다. 자, 1년 이하 1,000만 원 이렇게 형벌 사유예요. 자, 그런데 이 판례를 잠깐 보면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자, 이 판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격증과 관련된 판례인데 이거 다 시험에 나온 판례들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뭐냐면 우리가 자격증 양도 대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양도보다도 대여 빌려주는 게 많은데 그럼 이게 대여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개업을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기도 몇 건의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무자격자한테 자기가 자격증을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이건데 이 사람한테 일일이 다 맡겼다는 얘기야. 야, 네가 알아서 일 처리해. 그랬더니 이 무자격자가 일실적으로 거래에 관해서 다 일을 했어.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이 공인중개사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한 것처럼 형식만 갖추었지 실질적으로 누가 했어요? 무자격자가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자,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사무소 경영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여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여에 해당하나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이 뭐냐면 자격은 A라는 사람이 땄어요. 자격은 땄는데 B라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중개업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당신이 영업은 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우리 몇 대 몇으로 나눠 갖자. 그래서 그 이익을 분배하자. 그럼 이런 일종의 동업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사무실을 개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분배를 했어요. 그럼 이 무자격자는 중개 업무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일치 안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여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우는 아니다. 이거예요. 만일 이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그때는 대여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자, 올릴게요. 잠깐. 자, 이거 조금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런 명칭을 썼을 때 이거 자격 사칭이냐 이건데 자, 이 판례가 뭐냐면 자, 어떤 무자격자가 사무실 하나 개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다 중개사무소 간판도 달고 이제 불법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그 명함에다가 뭐라고 했냐? 부동산 뉴스 대표 그리고 발품 부동산 대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이거 부동산 상호예요, 상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지나가면 간판 있잖아요, 상호. 그 상호가 이건데 이 사무소 자기가 대표라고 명함을 판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란 말은 한마디도 없죠, 지금. 자, 여기 공인중개사란 말을 쓴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이 사무소 대표라고만 했지. 그럼 이거 사칭이에요, 아니에요 하는데 판례가 사칭이다 그랬어요. 왜냐? 공인중개사란 말 한마디도 안 썼는데 왜 사칭이냐? 비록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도. 자,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요즘 중개사무소 하나 개업하려면 자격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무소 대표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한마디도 안 썼지만 어때요? 사칭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칭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내도 내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우리가 쉽게 못 따잖아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자격증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함부로 흉내도 내지 마시오. 지금 그 얘기. 자, 이거 사칭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칭하면 뭐라고? 이 사람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우리 기본서 교재 19페이지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통해서 또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